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거는 뭐야? 재무제표의 활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란 건 장부죠? 회사의 장부를 보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왜 알아야 돼가 뭐 더 중요한 퀘스천이겠지만 일단 왜 알아야 돼? 여러분 투자하려면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지 채무 지불 능력이 있는지 뭐 무엇보다 사실 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1번 투자하려고는 회사가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돼. 투자 목적. 그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의 운영 목적으로 회사가 재무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이 단기 재무 건전성. 2번이 장기 재무 건전성. 3번이 턴오버. 한국말로 턴오버를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턴오버에 관한 지표. 얼마나 턴오버 외중에 물건이 얼마나 빨리빨리 잘 팔리는지 알 수 있는 지표예요. 혹은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회수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팔리느냐. 그 다음에 판매 대금의 회수가 얼마나 빠르냐. 속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안 했던 게 뭐야?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 비율을 안 했어. 수익률도 알 수 있어. 수익률이 높아야 좋은 회사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무가 건전한지, 장기적으로 재무가 건전한지, 턴오버, 물건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혹은 빨리 팔리고 있는지, 판매 대금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수익률 관련 지표들은 저번에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강 아시겠죠? 그래서 장부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의 합이에요. 뭐 정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동성 관련 지표는 current ratio, 유동 비율, 뭐 유동 비율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얼마나 유동 자산의 비율이 유동 부채에 비해서 많으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유동 자산 중에 재고는 좀 안 팔릴 수도 있어. 재고는 물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릴 수 있어. 그러면 재고 빼. 유동 자산 중에 가장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거는 뭐야? 현금이겠지. 뭐 중원보원이긴 하지만 현금이에요. 자기가 가진 저축한 예금은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어. 그래서 세 가지 비율로 주로 유동성을 분석한다.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세 개. current ratio, quick ratio, cash ratio.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재고 조금 잘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더 협의의 유동성을 보자.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좋은 거니까 가장 협의의 유동성을 보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 자산이란 건 세 개라 그랬죠. 리마인드 해보면 재고, 현금, 어음 받을 거 재고. 재고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동자산 중에 비유동적이니까 빼보고, 현금이 가장 유동자산 중에 유동적이니까 현금만 한번 계산해 보겠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델레이션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거예요. 장기 채무, 특히 장기 채무 혹은 전체 채무가 자기 자본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3번 같은 거 많이 쓴다. 1번, 3번, 4번.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요. 아, 죄송합니다. 2번, 3번, 4번.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잘 확인해 보세요. 얘랑 거의 같은 거고. 그래서 200% 비율 하면은 보통 요거라고 얘기했죠. 뭐 주식에 예전에 외환위기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들이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부채 비율을 200%로 유지해라.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 않게 해라라는 얘기였어요. 레버리지 레이쇼 보통 말하면 요거와 가깝습니다. 총 부채분의 총 부채랑 자기 자산의 합분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건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이 200% 다니면 1번이겠죠. 주로. 비율이 20, 30%, 한국은 5, 60% 되는데 5, 60% 다니면 밑에 거에 가깝습니다. 신문지마다 다르니까 잘 확인하고 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앞에 건 크면 좋아. 그래서 보통 장기 부채 비율은 크면 안 좋은 걸로 인식해. 단기 부채 비율, 단기 유동성 레이쇼는 크면 좋은 거예요. 회사가 훨씬 더 쉽게 단기적인 채무를 갚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뭐야? 이자분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 현금 보상, 현금 커버리지라고 얘기할 텐데, 실제 번 거는 영업이익 플러스 뭐야? 투자 안 하면 감가상각이니까 이거를 이자로 나눠준 게 캐시 커버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재무경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캐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해요. 뭔지 간단히 볼게요. 캐시는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어.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각각 맞춰서 해석해야 돼. 1번은 캐시 플로우, 2번은 헷갈려. 아니, 사실 내용상 헷갈리는 건 아닌데 책에 보면 캐시가 캐시 플로우인지 캐시 스탁인지 헷갈려. 캐시 스탁은 현금성 자산의 보유죠. 아까 사용리 어디 있어? 사용했을 때 언제? 유동성 비율 할 때 캐시 레이쇼 같은 거 했죠. 보세요.
근데 캐시 커버리지 할 때는 캐시 플로우야. 캐시 플로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뭐 그러니까 영업이익 플러스 뭐가 더 될지도 있는데 1년간 벌어들인 수익, 실제 수익에 가깝다. 누구한테 줄 돈들 결국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줄 돈의 총합. 엄밀하게 말해서 줄 돈은 아니고 줄 수 있는 돈의 총합이 영업이익 혹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색깔이요. 사실 이게 캐시가 캐시플로우인지 캐시 스탁인지 본인이 컨텍스트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뭐야? 주주한테 그리고 채권자한테 줄 수 있는 돈의 총합. 그래서 캐시 커버리지 할 때는 얘 캐시 커버리지 같은 거 할 때는 캐시 플로우 커버리지겠지. 얘는 캐시 플로우겠고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캐시 스탁이겠지. 그래서 캐시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자산으로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내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은행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1년에 얼마나 버는지, 누구한테 줄 돈을,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줄 돈을. 그래서 여기서는 캐시 커버리지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해서는 캐시 플로우 커버리지예요. 아까 캐시 레이쇼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캐시 스탁에 대한 레버리지예요. 저축. 그러니까 캐시란 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나오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근데 컨텍스트에 맞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이게 보면은 어떤 경우 캐시 플로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캐시 스탁일 수도 있어요. 캐시 플로우는 주로 어디서 계산해? 손익 계산서나 뭐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금 흐름표에서 계산하고요. 캐시 스탁은 어디 있어? 대차 대조표에 있어. 상황마다 달라. 그래서 교수님 같은 캐시인데 왜 다르나요? 같은 캐시가 아니라 뒤에를 뭘 생략했는데 우리가 눈대중으로 알아맞혀야 돼. 캐시 플로우 커버리지, 캐시 스탁 레이쇼, 이런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안 헷갈리게 해석을 적절히 넣어서 이게 플로우인지 스탁인지 잘 계산해야 됩니다. 네, 인벤토리 턴오버 얘기했죠. 인벤토리 턴오버는 인벤토리가 얼마나 빨리 직접비로 계산이 되느냐. 그래서 며칠 만에 바뀌냐는 인벤토리 턴오버, 연간 인벤토리 턴오버가 얼마인지를 뭘로 나눠? 365를 연간 인벤토리 턴오버가 얼마인지 나누면 됩니다. 어음 받을 거, 어음 턴오버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 매출액이 어음 받을 게 매출액으로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의 비율이니까. 그래서 70일이면 뭐 대강 매출액이 어음이 매출액으로 바뀌는 것 같다.
다음에 토탈 에셋 턴오버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산이 얼마나 빨리 매출로 바뀌느냐에 대한 척도가 토탈 에셋 턴오버. 일종의 수익률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매출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한 개념, 이게 왜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고정 자산에서 매출액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돌려가지고 매출액을 한 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 턴오버. 얼마나 운전 자본이 매출액하고, 그러니까 매출액 분의 운전 자본의 비중. 그러니까 내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운전 자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단기적인 자산과 채권의 차이의 비중이 얼마나 이 회사의 매출액을 만드는데 크냐. 뭐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여. 1번. 2, 3번은 뭐 그렇게. 토탈 에셋 턴오버 꽤 많이 쓰이는 척도다. 얼마나 생산적으로 자산이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1년 동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토탈 에셋인데, 토탈 에셋이 얼마나 매출액을 빨리 혹은 많이 바뀔 수 있느냐니까 1번이 가장 많이 쓰인다. 2, 3번은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쓰여요. 프로핏 마진, 여기서는 순이익이죠. 순이익분의 매출이라고 해. 근데 많은 경우 프로핏 마진이라고 하면은 를 의미할 때도 많아. 영업이익분의 매출액을 의미할 때도 많아. 여기서는 순이익분의 둘 다 같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물론 문제 낼 때는 책에서 내겠지. 그래서 여러분 정의상 이게 순이익분의 매출액이다라고 알아두면 좋지만, 많은 경우 요거를 쓰기도 해. 왜? 이거는 에빗의 의미랑 관련이 깊어요. 매출액에서 여러분 뭘 써? 직접비, 간접비, 그리고 기계 쓰지. 얘가 뭐야? 얘가 에빗이에요. 매출액이 있는데 뭐 만들려면 뭘 써? 직접비, 인건비하고 자재비 쓰고, 간접비, 광고비, 운송료 쓰고, 물건 만들려면 기계가 달아. 기계 다는 거 써. 그래서 매출액 중에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프로핏 마진 하면은
에빗분의 매출액을 쓸 경우도 굉장히 많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에빗분의 순이익을 쓰죠. 죄송합니다. 순이익분의 매출액분의 순이익을 쓰죠. 그래서 이건 사실 물리적 의미에서 수익률에 가까워. 매출액이 있을 때 근로자한테 주고, 내 물건 받은 사람한테 주고, 내 기계에 기계에 다른 거 계산하고 총 얼마나 남느냐.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에서 마진, 매출액하고 총 비용의 차이. 여러분 미시경제학 배웠으면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마진의 개념에 가까워요. 마진이라는 건 뭐야? 가격에서 비용 뺀 거지. 가격당 생산 비용. 한 물건에 재화가 있으면 미시경제학 배우면 P에서 MC 빼면 마진이지. 가격에서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빼면 마진이니까 마진에 가까운 개념은 사실은 요거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핏 마진을 매출액 중에 주인이 누구야? 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가져가는 부분만을 계산할 수도 있어. 보다 좁은 의미에서 누구한테까지 다 떼주고 정부랑 채권자한테까지 다 떼주고 주주가 실제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이 책에는 그걸로 개념을 삼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배우겠지만 기준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프로핏 마진 하면은 에빗을 쓰기도 한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이 개념이 훨씬 가까우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마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프로핏 마진을 할 때 신문지상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다 쓰인다. 근데 책에서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 누가 가져가는 돈? 주주가 가져가는 돈. 전체 매출액이 있으면 사실 비용도 다 떠나 자재상도 가져가고 공장 근로자도 가져가고 내 기계도 다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그래서 정부랑 채권자까지 다 떼가면 실제 주주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라고 계산하는 게 여기에 프로핏 마진이에요. ROA도 비슷해. 아라운도 책에서는 물론 ROA를 순이익분의 토탈 에셋이에요. 근데 ROA 보통 ROA는 보통 이걸 더 많이 써. 실제로는. 물론 책에서는 순위 저 개념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ROA는 보통 의미할 때 위에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왜? 자산은 누가 가지고 있어? 주주하고 채권자 둘 다 가지고 있지. 내 자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니까. 에빗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주주하고 채권자.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가 매치가 잘 돼. 순이익은 자산분의 주주가 가져가는 돈. 근데 자산을 실제 운영해서 버는 돈은 에빗이고 자산이란 건 누구야? 주주하고 채권자가 있으니까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가는 돈 몽창 계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에빗을 많이 써.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쓰이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회사 자산이란 거 누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주주하고 채권자.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갈 돈의 총합 에빗.
한다는 얘기에서 주주한테 갈 돈의 총합 NI 순이익 그렇게 되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상 ROA는 얘를 훨씬 많이 써. 반면에 ROE는 무조건 저 측도밖에 안 쓰인다. ROE에 대해서는 개념상 문제될 게 없어. 토탈 이퀴리분의 NI. 왜? 에퀴티, 주식이 투자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나냐인데 주주가 가져가는 돈 순이익이지. 주주가 투자한 돈 자기 자본 토탈 에퀴리야. 다른 말로 shareholders equity.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에퀴티, shareholders equity 뭐 같은 말이야. 그래서 주주가 투자한 것 중에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냐. 주주하고 채권자가 투자한 것 중에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져간 돈이 얼마냐. 그래서 ROA는 위에 걸 많이 쓰고 ROE는 무조건. 그래서 ROE에 대한 개념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ROE는 무조건 순이익을 자기 자본, 자기 주식 이런 개념으로 나눠주면 된다. 반면에 ROA는 신문지 혹은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얘를 의미할 경우가 훨씬 많아. 1번을 의미할 경우가 빈도상 훨씬 비율이 높아. 그렇다고 해서 밑에 걸 안 쓰냐? 밑에 거 안 쓰면 교과서에 안 넣어놨겠지. 근데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밑에 걸 쓰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뭐야?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게 뭐 전문가의 길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계산을 합시다. 그 다음 시가총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봤더니 이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87.65원이야. 그 다음에 총 주식수가 190, 몇 만이야? 헷갈리는 순간적으로. 하여튼 많아. 190.9 밀리언 개가 있어. 아유, 계산 한국말로 번역이 힘드네. 그래서 주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하면 뭐야?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하면 뭘까? PE 레이쇼 많이 하죠. 주가 한 주당 가격이 있고 기업의 순이익이 있는데 얘를 얘 뭐야? 아래 게 뭐야? 순이익을 총 주식수,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거를 earnings per share라고 얘기해. 왜 earnings per share일까? 쉐어는 주주가 가지고 있죠. 주식은 주주가 가지고 있어. 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주주가 번 돈의 총합은 얼마야? 순이익. 그래서 earnings per share 하면은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PE 레이쇼.
하면 price 분의 earnings per share. earnings per share 어떻게 계산한다고?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눠주면 돼. 개념상 왜 맞아? 주주 한 명당 순이익이 얼마 나느냐. 죄송합니다. 주주 한 명이 아니죠. 주식 한 개당 수익이 얼마 나느냐. 그래서 개념적으로 맞아요. EPS는 순이익을 나눠줘야 돼.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price per share 네, earnings per share 나와주면은 PE 레이쇼가 나온다. 책에 나오잖아요. 신문지 PE 레이쇼, 리포트 보면 PE 레이쇼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다. 마켓 투 북 레이쇼 보통 시장 주식 가격분의 장부의 총 가치를 주식 숫자로 나눠준 거 라고 얘기하지만 뭐 개념상으로는 그냥 보통 저렇게 어려운 펄쉐어 개념은 안 쓰고 마켓 투 북 레이쇼 하면은 얘도 사실 두 가지인데 뭐 잘 해석하세요. 그 시가총액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시가총액분의 장부가총액 펄쉐어니까 펄쉐어 없어진 거예요. 뭐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얘를 볼 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해. 그것도 또 문제 아니 뭐 시험지에는 당연히 안 내겠지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마켓 투 북 레이쇼 혹은 ME over B 레이쇼. 가장 간단한 거 ME over B 레이쇼. 진짜 얘는 뭐야? 시가총액분의 아까 토탈 이퀴티라고 했죠? 장부상 주식의 총액 장부상 주식의 총액 뭐야? 토탈 에퀴티, 쉐어홀더스 에퀴티 뭐 이런 거예요. 얘는 개념상 잘 맞아. 장부상 주식의 가치랑 뭘 비교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잘 맞아. 내가 자본금을 얼마 넣고 그 다음에 회사들이 자본금 유보해서 번 유보해서 총 자본 형성 주주가 가진 자본 형성이 이만큼인데 실제 시장에 나가봤더니 그 가치가 얼마다.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하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반면에 MB 레이쇼 하면은 토탈 에셋이 있죠. 토탈 에셋은 회사의 장부 총액 더하기 시가총액 채권의 채무의 시가총액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통 채무의 시가총액은 장부가랑 일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서 왜 이렇게 쓰나요? 얘는 분모가 총자산이기 때문에 총자산 누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대차대조표 생각해보면 총자산은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진 것의 시장가격은 얼마일까? 주주가 가진 것의 총합은 시가총액. 그 다음에 채무의 시장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채무의 시장 가격은 장부가와 단기, 죄송합니다, 유동 이렇게 쓰면 제가 배울 땐 단기로 배워서 죄송합니다. 유동 채무 아까 쓰는 CL 장기 채무 LT D 시가총액 흔히 말하는 M이죠. 마켓 에퀴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 개념상 맞아야 돼. 분모 분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분모를 총자산으로 할 때는 총자산 뭘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 대차대조표를 기억해 보면은 회사의 채무하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본금 뭐야? 토탈 에퀴티 주식이고, 그러면 주식의 시가총액 더하기 채무의 시가총액이 돼야 되는데 주식의 시가총액 주로 상장회사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오케이. 채무의 시가총액 계산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뭘로 대체 그냥 유동채무랑 장기채무의 합으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MB 레이쇼 헷갈려. 얘도 막 사람마다 쓰이는 게 달라서 많은 경우 ME over B 시가총액분의 총 주식, 총 자본금의 양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또 특정한 경우는 진짜 회사의 시장 가치분의 회사의 장부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시장 가치와 회사의 장부 가치의 비율로 계산하기도 한다.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달라. 문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은 알아둬야 돼. 물론 시험에 낼 때는 책에 있는 대로 내겠지. 책에 있는 대로 내겠지만 여러분 실제 활용할 때는 달라. 그래서 왜 책이랑 다르나요? 사람마다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두어 가지 해석 정도가 보통 따라 붙는다. 듀퐁 아이덴티티 한번 봅시다. 주식의 수익률은 순이익분의 토탈 에퀴티 주식 자본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ROE는 그래서 ROE를 어떻게 쓸 수 있어? NI 분의 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 TL을 곱하네. 하나만 떠서 씁시다. K를 곱하고 K로 나눠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얘도 좀 바꿔. 세일즈 곱해주고
앞에 부분 뭐야? 중간 부분 뭐야? 일종의 데트 이퀴티 레이쇼지. 쪼개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어떤 회사의 ROE가 왜 나쁜지 좋은지 분석하려고. ROE가 왜 좋은지 왜 나쁜지 분석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여러분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렸는데 순이익이 높아.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는 뭐야? 총 자산분의 부채의 비율이 많고 자기 자본의 비율이 작아. 근데 수익이 같아. 죄송합니다. 뭐 같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A랑 B 회사가 있는데 순이익은 같아. 근데 하나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수익이 난 거고 하나는 남의 돈을 조금 빌려서 수익이 난 거야. 그러면 어느 회사의 주식 수익률이 높아? 남의 돈 많이 빌린 회사의 주식 수익률이 높아.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레버리지 투자한다 그러죠. 레버리지 투자에서 양이면 여러분 수익이 양이 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져.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이 작으면 같은 순이익이 있을 때 자기 자본이 굉장히 작으면 수익, 유익 측면에서는 높아. ROE가 높아. 같은 순이익이 있을 때 수익률이 높아. 프로핏 마진인 건 진짜 수익률이지. 실제 매출액분의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 그래도 자기가 가져가는 부분이 많고. 뭐 이 비율은 변함이 없는데 굉장히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어. 자산을. 그런 경우도 수익이 높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분석해? 우리는 ROE를 흔히 말해서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큰 기준으로 삼는데 ROE의 원천이 뭔지 모르지. ROE 비율은 뭘 계산해? ROE 비율은 그냥 by definition 정의상 순이익분의 총 자기 자본 혹은 총 주식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갖고는 별로 ROE가 왜 높은지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을 조금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건지, 이 회사가 같은 자산인데 굉장히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 회사가 순수하게 마진이 높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게 두퐁 시스템이에요. 나중에 좀 가면은 5가지로도 쪼개기도 해요. 세금 비율이 얼마나 되고 뭐 등등등 쪼개기로 하는데 여기 책에서는 3가지로 한다. 얼마나 수익률이 좋은지 혹은 물건을 수익률,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을 매출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애시당초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시작해서 내가 돈을 투자한 게 적은지, 이런 컨셉에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ROE는 프로핏 마진하고 토탈 애셋 턴오버하고 어떤 레버리지 레이쇼 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수익률이 높다면 왜 높은지, 어떤 회사의 수익률이 낮다면 왜 낮은지. 수익률이 뭐야? 자기 자본을 투자한 것분의 순이익, 요 비율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프로핏 마진, 얼마나 회사가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내는지, 얼마나 같은 자산으로 통해서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본을 조금 투자해서 같은 순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쪼개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매출액이 이만큼이고 직접비 매출액 33,512 직접비 COGS는 Cost of Goods Sold라고 했어요. 이거는 직접비 22,806원 Gross Profit 그래서 얼마고 간접비 5,338원 감가상각 1,375원 그래서 다 떠오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계산돼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하면은 Earning Before Tax예요. EBT라고 하면은 세전 이익이 계산돼 나오고 세금 내고 그러면 순이익이 나온다. 이게 뭐야? 손익계산서의 표고 대차대조표 어떻게 돼 있어? 현금 여기서는 뭐야? 캐시 스탁은 6,813 원 받을 거 7,936 재고 5,580 그래서 21,119가 총 유동자산이고 고정자산은 21,481 총자산은 42,600 그래서 유동부채는 내가 어음 줄 거 3,836 다른 거 노트도 있어야 되는데 노트가 없나 보네 노트 없고 다른 게 6,320 총 장기채무는 21,165 자기자본 T2라고 계속 쓰는 거 11,279 두 개 합치면 대차대조표상 맞아야지 42,600 그렇게 된다. 이게 듀핑 시스템이야. 이게 어떤 회사의 장부예요. 그래서 ROE 계산해 봤더니 ROE 어떻게 계산해? T2분의 NI야. T 얼마야? NI 3,100 3,076 그 다음에 토탈 이퀴티 42,000 11,279 79 맞죠?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11,279 이 비율 얼마? 27.3 근데 27.3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느냐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쪼개줄 수 있다. 프로핏 마진, 토탈 에셋 턴오버, 이퀴티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뭐야 얘는? 총 자산을 총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 거. 그게 되겠죠. 3.78, 프로핏 마진 9.18%, 에셋 턴오버 0.79. 프로핏 마진은 뭐야?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준 거고. 순이익은 뭐야? 매출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 뭐야? 간접비, 직접비, 감가상각, 이자, 세금. 이렇게 한 스트림라인이 나가고 토탈 에셋 턴오버는 뭐야? 매출액분의 총자산. 총자산 뭐야? 고정자산, 유동자산, 현금, 재고, 어음 받을 거. 그렇게 해서 회사의 ROE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종의 스트림 라인을 그려서 분석할 수 있다. 알겠죠? ROE는 이퀴티 멀티플라이어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을 나눠준 거 하고 프로핏 마진 곱하기 에셋 턴오버 그다음에 프로핏 마진은 순이익을 매출액을 나눠준 거고 순이익은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건데 흔히 말하는 총 비용은 이렇게 계산한다. 반면에 토탈 에셋 턴오버 매출액을 총 자산을 나눠준 거고 총 자산은 뭐 이렇게 되더라.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 합 뭐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회사의 부서별로 자산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부서 간의 비교 가능해. 그 다음에 회사의 수익률이 크게 안 변한다고 가정하면 옛날 자료 같은 거 가지고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지. 우리 회사가 뭐 한 3년 동안 프로핏 마진이 한 15% 운영되고 있었어. 그럼 그 추세를 가지고 뭐 내후년에 예산을 짤 때 도움이 될 거야. 요게 내부적 사용의 중요성이고, 외부는 누가 사용해? 돈 빌려준 사람. 여러분 돈 빌려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 회사가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서플라이어 어음 받아야 돼. 어음 받을 때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커스터머 물건 사야 돼. 근데 회사 망하면 곤란해. 나중에 장기적으로 AS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그다음 주식 살려면 당연히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 사람, 주주, 그 다음에 물건 제공해주는 납품업자, 그 다음에 물건 사가는 사람, 커스터머까지 다 장부 분석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레이시오 두 가지 쓴다 그랬지. 저번에 표를 그려줬어요. 표 혹은 그림. 레이시오를 시계열별로 쓰는 게 있고 2014, 2015 뭐 쭉쭉 봤더니 회사의 ROE가 10% 이상 늘었어. 10% 이상 변했다. 계속 10% 이상 늘어나고 있어. 좋은 거야. 이렇게 쭉쭉쭉 늘어난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2015년 봤을 때 특히나 같은 산업군 내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 트렌드 아날리시스 뭐 간단해. 회사가 트렌드가 있는데 어떻게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피어 그룹, 특히 같은 산업 안에서 이 회사가 잘하는 회사인지 못하는 회사인지 그런 거 분석해. SIC, 라익스 뭐야? 산업 코드예요. 산업 코드. 우리나라도 산업 코드가 있으니까 이런 산업 코드 내에서 같은 동종 업계 내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젬플을 한번 보자. 아우어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뭐야? 시계 판매업이야. 그다음에 이게 이 책이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져서 싱가포르 주식협회에 혹은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다. 그래서 같은 산업 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 로이터스닷컴이나 야후 파이낸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혹은 장부 같은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컴퍼니는 뭐야? 아우어글라스라는 회사예요. 산업은 같은 산업 코드로 구분됐을 때 같은 산업이에요. 비율. 커런 레이쇼, 이 회사 되게 좋네. 3.68이고 인더스트리는 1.98이야. 유동성 좋아 보여. 퀵 레이쇼 뭐라 그랬어? 재고 날린 거라 그랬지. 재고 날린 걸 봤더니 산업보다는 조금 안 좋네. 재고가 거의 얼마야? 커런 라이어빌리티의 2.5배 정도 되는 거지. 재고가 엄청 많은 회사네. 이 회사가 재고가 괜찮나?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채권하고 자기 주식의 비율을 봤더니 얘는 높은 게 좋다 그랬어? 낮은 게 좋다 그랬어? 낮아. 다른 회사보다 낫네. 재무 상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괜찮네.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고 자산이 잘못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가능해요. 왜냐면 총
총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재고자산은 안 팔리면 땡이야.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비율이라 커버리지 레이시오 계산해 봤더니 얘는 없어. 점점점 찍어놓은 거는 없다니, 거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산업별로 봤더니 5.53. 굉장히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은 좋네. 단기적인 거는 위험성이 조금 있다 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가 문제야? 인벤토리가 물건으로 빨리 바뀌지는 않아. 1년에 한 2회 정도 재고가 자산으로 바뀌어. 이렇게 재고 자산이 잘 안 바뀌니까 재고가 어떻게 보면 많이 쌓인다라고 할 수 있어. 물건이 빨리 안 바뀌니까, 빨리 안 팔리니까 어음 받는 것도 당연히 느리겠지. 동종산업에 비해서. 근데 같은 자산에 비해서 매출은 높네. 매출은 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재고 자산이 뭔가 특수한 형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계산해 봤더니 24.23.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뭐예요? 아까 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저번 시간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뭘로 계산해? 한국말로 하면은 매출에서 직접비 뺀 거. 직접비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임금하고 자재비. 얘를 봤더니 산업보다 훨씬 안 좋아. 하지만 오퍼레이팅 마진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제가 개념을 얘기 안 했지만 에비분의 넷 프로핏 마진. 이거 뭔가 표가 바뀐 것 같은데. 얘가 두 개가 스위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ABC니까 넷 프로핏 마진은 NI고. 두 개를 스위치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2번 행하고 3번 행이 숫자가 바뀐 것 같아. 왜냐면 순이익이 보통 영업이익보다 작지. 이자 비용 다 떼주고 세금도 다 떼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이익이 만약 11%라면은 많이 쫓아간다. 그래서 자산분의 순이익은 9.2, 6.56. 자기 주식분의 수익률은 20.82분의 19.13%.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요약해 볼게요. 요약해 보자면 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회사의 재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 재고가 엄청 빨리 소진되지는 않고 대신에 채무가 거의 없어. 장기 채무가 거의 없네. 그 다음 세금 내고 순이익 측면 괜찮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까? 아까 재고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했죠. 재고. 리테일은 뭐야? 유통업체, 유통업체. 아우글라스라는 유통업체가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계 산업 안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 유통업체니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커런 레이쇼, 퀵 레이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재고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 파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턴오버, 인벤토리 턴오버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근데 재무 상태는 굉장히 건전해. 뭐 채권 같은 거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유통을 하고 아마 고급 시계 같은 걸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ROE 같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유통업체 특징이 뭐야? 자산이 별로 필요 없어. 자산 공장인데 공장 필요해 없어? 유통 뭐 흔히 말해서 리테일 샵들, 흔히 말하는 가게들만 많으면 돼. 그래서 에셋 턴오버 같은 게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회사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종 시계 업종에 비해서 뭐 재무 건전성은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뭐 다르게 할 수 없고 자산분의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크다. 매출액이 자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공장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고급 시계를 다루고 있다면 마진 같은 것이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예요, 예. 그 대강 뭔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대강이라고 하냐? 몰라. 대강이란 거는 자기가 해본 사람들의 경험치에 의존하는 거지 뭔가 특정한 룰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흔히 말해서 많이 하는데 동종사업 내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재고가 어쩌고 저쩌고 전형적으로 뭐야? 자기 경험치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 뭘 써야 될지, 뭘 분석해야 될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벤치마킹 이런 게 힘들어.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연결재무제표 이런 거 많이 하죠. 연결재무제표는 뭐야? 어떤 그룹이 있다면 그룹의 전체를 통합해서 재무제표해요. 그럼 A그룹은 유통도 하고 물건 생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 같은 산업이란 게 구분이 애매모호해. 그래서 여러 개 브랜치, 여러 개 부서가 있는 데들은 벤치마킹 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특정한 산업을 골라서 이 회사, 이 기업이 이 산업군에 들어가니까 비교 분석을 해보자.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뭐 어카운팅,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회계적인 기준이 달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국제 비교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고자산 평가할 때 first in first out, last in first out이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재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치 역시 다른데 그래서 다르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결산 언제? 주로 12월. 미국은 6월에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같은 자료라도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산업 혹은 특정한 셔학이 왔을 때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운받아서 해보든 뭐 그런 것들 책을 좀 더 보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한 거 뭐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레이쇼 아날리시스. 레이쇼 아날리시스는 회사의 단기 건전성, 장기 건전성, 수익률 혹은 턴오버, 회사가 얼마나 물건 혹시 빠르게 팔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주고, 그런 거 계산해서 뭐해? 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다 성과가 좋아지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혹은 이 회사가 같은 산업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레이쇼 아날리시스인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가 셀렉한 기준, 자기가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 그런 거는 문제가 되니까 유의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 가치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계장 배웠고, 다음은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 혹은 현금의 시간 가치를 배우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